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찌뿌둥하고 손발이 시리거나 감기를 달고 사는 느낌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리시죠. 오늘 여러분께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하지만 너무나도 흔해서 그 가치를 놓치고 있는 이것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면 평생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만 되면 면역력에 좋다며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드시거나 값비싼 홍삼을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감기약이자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이것을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그런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그저 음식할 때 쓰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흔하디 흔한 생강이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고 혈관을 청소하며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병원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밤에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장기침과 가래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셔서 병원 문턱이 닳도록 오셨었죠. 제가 늘 권해드렸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무시하고 비타민C 영양제와 감기약에만 의존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때뿐이었죠.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영양제 말고 오늘부터 딱 3개월만 아침에 생강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니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만 해도 얼음 같던 손발이 이제는 따뜻해졌고요. 밤에 푹 자는 건 물론이고 올겨울엔 아직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생강차 덕분인 것 같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평소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여러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생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이 가진 놀라운 힘은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생강에 대해 알려드리는 3가지 비밀을 주목해 주세요. 이 효능을 알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강은 단순한 감기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뿌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진저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 성분이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들이 마치 혈관 속의 청소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액이 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나요? 꾸준한 생강 섭취는 이러한 현상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싼 혈액순환 개선제에 돈을 들이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을 먼저 활용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강은 천연 항염제이자 천연 소화제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 곳곳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관절염, 치매, 심지어 암까지 많은 질병들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 우리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생강은 예로부터 소화를 돕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뷔페처럼 과식을 하셨을 때 생강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천연 소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강은 천연 면역제이자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자주 오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와 같아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야 이 군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특정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강이 모든 암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강은 비싼 항암제가 아니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평소 얼굴이 잘 빨개지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혹은 열감기에 걸려 고열이 날 때는 생강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의 열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출혈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강을 많이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조금이라도 썩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생강은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 냉동 보관하면 신선하게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보통 생강 분말 기준으로 1g, 생강은 2-3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욕심내서 드시지 마시고 꾸준히 소량씩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생강 활용법 5가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꿀생강차입니다. 재료는 생강 500g, 꿀 500g,
생강과 꿀을 1:1 비율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법은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은 숟가락이나 감자칼을 이용하면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손질한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얇게 썰어주면 차로 마시기 좋고 갈아주면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얇게 썬 생강과 꿀을 켜켜이 쌓아줍니다. 상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따뜻한 물에 꿀생강청을 한두 스푼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꿀생강차 한 잔이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강 들기름 볶음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과 들기름의 조합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죠. 재료는 채 썬 생강 한 줌, 20g 정도, 양파 반 개, 들기름 2큰술, 간장 1큰술, 약간의 소금과 후추. 만드는 법은 생강과 양파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채 썬 생강을 먼저 약불에 볶아 향을 냅니다. 생강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간장과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비빔밥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 편안해지는 생강밥입니다. 흰 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과 향은 물론 소화까지 돕는 건강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은 쌀을 깨끗이 씻어 평소대로 밥솥에 앉힙니다. 얇게 채 썬 생강을 밥 짓기 전에 쌀 위에 고르게 올려줍니다. 밥 한 공기당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에서 생강 향이 강하게 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밥이 다 되면 생강과 밥을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밥의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강의 향이 밥에 풍미를 더해 입맛을 돋우는 역할도 합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생강 초절임입니다. 일식집에서 나오는 핑크색 절임 생강이라고 하죠. 이 절임 생강은 간편하게 반찬처럼 섭취하며 생강의 효능을 꾸준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면 면역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는 생강 200g, 소금 2분의 1스푼, 식초 1컵, 설탕 2분의 1컵, 물 2분의 1컵. 만드는 법 생강 200g을 얇게 썰어 소금 2분의 1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절입니다. 절인 생강은 물기를 꼭 짜줍니다. 냄비에 식초 1컵, 설탕 2분의 1컵, 물 2분의 1컵을 넣고 끓여 절인 물을 만듭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절인 생강을 넣고 뜨거운 절인 물을 부어줍니다. 병을 닫아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3일 정도 지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를 드실 때 곁들이면 소화를 돕고 입맛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피클처럼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감기 기운을 잡는 생강 배숙입니다.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 가래가 있을 때 좋은 민간요법인 생강 배숙은 맛도 좋고 효능도 뛰어나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 배 한 개를 깨끗이 씻어 위쪽을 자르고 속을 파냅니다. 파낸 배 속에 얇게 썬 생강 2~3조각, 꿀 2큰술, 통후추 대여섯 알을 넣고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찜기에 넣고 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2~30분 정도 찝니다. 따뜻하게 찐 배를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목이 편안해지고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어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 찜질팩입니다. 먹는 것 외에도 생강을
활용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쑤시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따뜻한 생강 찜질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생강 50g을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면포나 삼배 주머니에 간 생강을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습니다. 물을 끓여 생강 주머니를 넣고 약불에 5에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뜨겁게 끓인 생강 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 통증이 있는 부위에 올려 찜질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바로 피부에 대지 마시고 반드시 수건으로 여러 겹 감싸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강의 효능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리게요. 첫째,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밤늦게 드시면 몸에 열이 올라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생강과 함께하면 좋은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의 열을 부드럽게 완화해주고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대추를 몇 알 함께 넣어 드시면 맛과 효능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생선회나 육류 요리의 잡내를 없애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음식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셋째,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도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인데 차가운 성질의 음식인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속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어 드시는 것 또한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되도록 꿀이나 저당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그냥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환자분들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